안녕하십니까. 생각보면 에스코 대표 정혜태입니다. 중국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번 편에서는 좀 약간 제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그 지배 계층의 어떤 마인드겠죠. 전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철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독재 내지는 1인 지배 체제 하에서 과연 건전한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경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자력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이요. 우리나라는 뭐 국가가 도와주고 싶어도 뭐 그렇게 국가가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기업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상황에서 저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면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너무 큰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뭐 이런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 하나가 결국은 많은 산업 분야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진. 뭐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또 뭐 좋은 거 많이 나오겠죠. 배터리 기술이 우리나라가 또 세계 1위니까요, 그죠? 그럼 뭐 전기차도 잘 만들겠죠. 뭐 테슬라 뭐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배터리는 파나소닉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뭐 LG 화학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배터리 시장도 우리나라가 잘 할 겁니다.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지네 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 보조금 줘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배제시켰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제로입니다. 근데 보조금 계속 못 줄 거고요. 지금 보조금 주는 것도 못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또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1%만 점유해도 그냥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중국 시장은요, 완전히 개방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거의 고정 환율에 가까워요. 지네들이 환율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20년 전에 외환 위기가 왔던 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다 고정 환율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고정 환율제, 경직된 환율제에서 뭐 완전 고정 환율제는 아니죠. 뭐 이제 상대적인 고정 환율제, 급속한 부채 주도 성장이 뭐예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환율과 부채 주도 성장은 결국 뭐습니까? 외환 위기를 불러왔었어요. 그리고 예외 없이 다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20년 전에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대만은 그때 외환 위기가 오지 않았지만 대만 빼고 동남아 국가 싹 다 외환 위기 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는 어디로 가고 있냐? 외환 위기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폭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뭐 상해 증시가 약간 반등하니까 사람들이 중국 기업에서 발행한 이제 회사채 같은 것들이 이자율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이제 회사채를 발행했겠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주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따지고 보면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람직합니까? 반대의 이유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자를 뭐 10몇 프로 준다고 하면 20몇 프로 준다라고 하면 그 순간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안정적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 자체가 말해서 두 자릿수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는 그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중국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은 두 자릿수가 넘는 이자율로 다 사채를 발행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고정 환율에 가까운 뭐 상대적인 뭐 변동 환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환율로 가고 있고, 부채는요, 보이지 않는 부채만 해도 자기 GDP만큼 되고, 기업 부채는 150%가 넘고, 국가 부채, 가계 부채 합치면은 270%가 통계로 잡혀 있는 게 270%인데 거기에다가 그림자 금융까지 합치면 400%에 육박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데, 그게 더 될지 어떻게 알아요? 중국이란 통제, 지네 나라가 얘기한 것만 270%인데 거기에다 그림자 금융은 보통 80%라고 지네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제가 봤을 땐 통계 거의 조작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400%가 넘는 부채에다가 고정 환율,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중국 경제를 정확하게 보고 중국 기업에 투자했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내수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뭐 텐센트 모르겠는데 알리바바 무너져요.
그리고 중국 기업이 우리가 배터리 내수 시장 보고 전기차 많이 하니까 잘 될 거야. 그래 투자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결국 우리나라 거 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거는 전 세계가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없는 그런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결코 투자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